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우울이라든지 불안한 감정이 들 때, 뭐, 물론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감정, 이런 걸 가질 때, 이제 어떻게 그 조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거 되게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을 되게 많이 경험했었냐면, 제가 막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미워. 되게 누가 미워. 미운 행동을 해. 누가 미운 거예요. 근데 밉고 싫은 감정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밉고 싫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밉고 싫은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감정이 생기냐면, 이 밉고 싫고 미운 감정은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봐. 야,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좀 밉지 않냐? 또는 행동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좀 약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좀 약간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 사랑받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너무 뛰어나다든지 이런 사람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예쁜 애가 있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싫어.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걔가 나쁜 행동을 해야지 미워해야 되는데 나쁜 행동을 해서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행동을 해야 되잖아. 왜냐면 내가 걔를 미워하는 감정이 정당해야 되는 거야.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쟤 목소리 이상하지 않냐? 나한테 나쁜 행동을 안 하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쟤 목소리 이상하지 않냐? 좀 잘난 척하는 목소리 같지 않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나는 누가 미워. 근데 그 밉고 싫은 감정을 나는 가지면 안 돼. 왜?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밉고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 밉고 싫은 감정을 갖는 내가 너무 미운 거죠. 한심한 거죠. 그래서 누가 밉고 싫은 감정이 드는 순간 이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또는 이 미운 감정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막 다른 행동을 하다가 그러면서 우울해져. 그리고 또는 밉고 싫은 감정에 을 부인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을 가진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고 그런 한심한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내가 초라해지고 그런 내가 밉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누가 미운 감정을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해코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행동이 나는 왜 제가 아무 이유 없이 미울까?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뭐냐면 이 미운 감정이 옳을까? 이 미운 감정이 나쁜 걸까? 옳은 걸까? 옳지 않은 걸까? 이런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제가 좀 밉네. 나 은근히 싫으네. 아무 이유도 없이 싫으네. 제가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도 않는데 참 내가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한심해할 필요도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 내가 예쁘고 이런 애들은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은 그 감정은 좀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나의 마음속에 드는 많은 감정들, 누가 믿고 싫고 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짜증나고 쟤는 너무 잘 지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긍정적이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난 혼자 있는 거 싫어하니까 난 더 짜증날 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닌 사람을 어떤 사람들 막 싫어하지 않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밉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나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순간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서 나의 정서 탐색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감정 조절에서 되게 중요한 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이럴 때 그리고 이 감정은 되게 시시각각 변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선생님 저는 맨날 우울한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물어보면 우울도 되게 심각하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래 우울해? 그럼 24시간 내내 우울했니?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덜 우울했을 때가 있었니?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사러 잠깐 나왔을 때 괜찮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울한 감정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땐 더 무기력해지고요, 선생님. 약간 밖에 나갔다 커피라도 마시고 오면 조금 활기가 차지는 것 같고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에 내 다양한 감정들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이 우울을 더 이상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으면 다른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들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계속 무기력하던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시간대별로 나는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그때 나는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시시각각, 예를 들어서 몇 단위로, 1시간 단위로, 30분 단위로 한번 적어보세요. 일기처럼.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정서를 탐색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통해서 조금 감정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울이라든지 불안한 사람들의 가장 그 도움이 되는 활동이 뭐냐면 잊어버리는 거래요. 나름 우리는 회피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우울해. 이럴 때 우울한 감정에 계속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아닌 다른 환기되는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루틴한 삶을 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내가 무기력하게 계속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걸 잊어버릴 수 있는, 밖에 나가서 뛴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닌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머리를 쓰지 않는 다른 활동들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친구랑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제가 여기다 이제 그려드렸는데,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는 대안 활동들, 혼자 할 수 있는 활동,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혹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는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조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다면 조금 루틴하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는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약간 비슷한 시간대에 한번 규칙적으로 행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늘려가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집어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조금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탐색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운동각 이렇게 해놨는데, 시각적으로는 좋아하는 것에 가서 풍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뭔가 활동을 통해서 내 시각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힘들고 지칠 때 자연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바다를 본다든지 강을 본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풀을 본다든지 산을 본다든지 이러면 생각이 조금 없어진대요. 그래서 복잡하고 이럴 때 시각을 조금 변화시켜 주는 거, 그리고 청각도 소리를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해서 그 감각을 조금 다르게 촉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후각, 냄새를 맡는다든지 해서 약간, 그리고 미각, 여기서 뭐냐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우울했던 분들 중에 되게 많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걸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운동각 해서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활동인데 시각을 조금 좋게 한다라든지 변화시킨다든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감정 조절에서 이제 진짜 명상, 그래서 자기 숨을 조금 쉰다든지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뭐 나비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복식 호흡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니까 나비포옹법도 그렇긴 해요. 근데 나비포옹법은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특히 불안해서, 우울보다는 불안한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가슴이 떨려, 너무 두려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왔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저희 딸이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만난 애가 확진자가 돼서 엄마 너무 불안하다,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 내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생각을 전환하면서 뭐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불안한 감정을 좀 다스리는 거,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좋거든요. 그럴 때 나비포옹법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비포옹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가슴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된대요. 여하튼 가슴을 감싸 안고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30분 눈을 감고 한 30초 정도, 그러니까 30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두들겨 준 다음에 크게 한숨 쉬고 크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내뱉고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보면 가슴이 조금 따뜻해져요. 마음이 조금 불안이 줄어들어서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생각보다는 뭐 아까 어떤 주의를 환기하는 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불안한 상황일 때는 만약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가 어려우시면 그렇게 자신에게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감싸는 그런 활동들도 해보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행동을 조금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 있냐면 정반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수업 시간에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요.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떨고 있는 걸 알면 애들이 다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되게 불안해지죠. 선생님께 배 아프다고 말하고 그래서 나는 조퇴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발표가 연기돼서 다음 시간에 또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순간이 되면 한 번 피했으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감은 증폭이 되죠. 그럴 때 정반대로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은 시선이 집중되면 누구든지 긴장이 돼.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떨고 있다는 걸 알면 애들이 비웃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거를 정반대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뭐냐면 시선이 집중되면 근데 나만 떨려? 애들도 다 떨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은 선생님께 배 아프다고 말하고 조퇴한다? 그런 게 아니라 발표하려니 나 지금 엄청 떨린다 라고 그냥 말해버릴까?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덜 떨리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친구들이 나도 그래. 나도 발표할 때 그래. 이런 표정으로 웃어주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불안해서 또 우울했어. 그러면 그때 내 생각은 뭐였지? 내 행동은 뭐였지? 그래서 결과는 어땠지를 쭉쭉쭉 써보고 그것과 정반대의 생각, 그거에 따른 정반대의 행동, 그럼 결과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런 정반대로 행동해보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행동해보기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행동들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각, 행동, 감정 이거를 관련을 맺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볼게요. 그 상황이 밖에서 새가 온다. 밖에서 새가 온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저귀는 새소리가 내 마음을 위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감정은 푸근해져요. 그래서 행동은 새소리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새가 온다. 밖에서 새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생각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감정은 거슬리죠. 그래서 창문을 닫죠. 이제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그런 그 철수의 예처럼 내 감정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실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내가 이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어요. 저쪽에서. 그럼 나는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불안이 있냐면 물론 당연히 부모님이 싸우면 불안하죠. 근데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떡하죠? 더 불안하고 죄책감이 생기죠. 그래서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그럴 때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 직접.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냥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서로 얘기하시나 보다. 그럼 나는 어때요? 불안한 마음이 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알아서 얘기하겠지. 그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나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하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듣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친구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남자들이 나를 젊은 남자들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뭐 약간 그런 남성으로부터의 어떤
뭐 되게 지속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절반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만 가면 답답해. 카페를 갈 수도 없고 이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너가 그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모든 남자들이, 그 젊은 남자들이 다 너를 공격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소수였다는 거죠. 뭐 한두 명.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 생각을 갖고 계속 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남자들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들 중에서 뭐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2명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바깥에서 공공연한 그런 장소에서는 나를 드러내놓고 공격하고 싶어도 공격하지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불안한 감정들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변하죠. 어떻게? 카페도 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행동이나 생각을 변화시키면 감정도 변할 수 있고 감정의 변화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따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 생각들 중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되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심각한 불안까지 가게 되냐면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극단적인 생각들을 조금 할 때가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 제일 도움이 돼서 이건 여러분께 꼭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혹시 이런 불안, 우울과 관련돼서 이제 좀 심각한 감정들을 갖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이렇지는 않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패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극단이 이분법적, 이제 이거 화면을 보실게요. 그래서 극단이 뭐냐면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야. 뭐냐면 모든 상황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을 반대해. 어떤 친구가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의견에 반대를 해. 그러니까 그럼 쟤는 나를 싫어한다.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은 나를 싫어한다. 내 생각에 찬성하면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중간이 없으니까 불편한 상황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반화예요. 뭐냐면 한 번 경험으로 되게 당연히 모든 일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제 처음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나서 이제 헤어진 그런 경험? 그럼 나는 나를 왜 미워하냐면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한다면 앞으로 내가 만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도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일반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이 더 불쌍해지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죠. 그런 것처럼 일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화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는 당위적 사고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야만 해. 뭐 예를 들면 내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은 대학을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가야만 내가 성공하는 거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려면 나는 반드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가 붙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대학에 안 가도 부모님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한 삶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당연히는 유연한 사고가 좀 부족한 경우들. 그 다음에 가장하기랑 축소하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가장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나 쳐다본 걸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시험을 잘못 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본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노력해서 잘 봤는데 막 축소해 또는 너무 가장해. 이런 것들도 인지적으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비난이는 엄마가 아픈 건 다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다 내 탓이야. 이런 것들, 자기 비하적인 것. 그리고 예측이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데 뭔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뭐냐면 문자에 답이 없는 걸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 사람의 이런 감정일 거야. 내가 걔 감정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감정이 이럴 것이다 라고 확인도 안 하고 추론해보는 거죠.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낙인이는 사소한 사건이나 그런 특정한 그런 근거에 따라서 이름을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무능력자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인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불편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조금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잘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유연하게 또는 현명하게,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생각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좀 유연하게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해 볼 수가 있다라고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 예,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